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예요. 2년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10년 정도 다니다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전업주부가 됐고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인데 둘 다 나이에 비해 연애 경험도 적고 내성적인 편이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끌리더라고요. 사귀다 보니 여러 면에서 잘 맞고 통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고 결혼 후에도 연애 때와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무남동료 외동딸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남편은 형제 중 막내로 시아버지와 형과 셋이 함께 건축 관련 동업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형은 8살 차이가 납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결혼을 띠동갑이나 어린 형님이랑 해서 형님이 저보다 6살이나 어려요. 게다가 형님은 대학원까지 나왔고 친정집도 알아주는 부자예요. 다 뜯어 고친 거라지만 외모도 상당한 미인이고요. 시댁 건축 사업에도 형님네 친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셔서 형님을 시댁에서 공주처럼 떠받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아나무인에 위아래도 없고 왕싸가지예요. 아무리 형님이라도 저보다 6살이나 어린데 매사에 하는 언행이 어쩜 그렇게 사람 속을 긁어놓는지 열받은 거 다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예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하면 절대 같이 인사하는 적이 없고 그냥 무시하거나 겨우 고개만 까딱해요. 항상 저를 자기 하인인 양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하고요. 아무리 나이가 저보다 어려도 형님이고 손윗사람이니까 저는 항상 깍듯하게 대하는데도 동서, 저것 좀 가져와. 이런 것 하나도 똑바로 못해? 정말 한심하네.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당연하게 내뱉었어요. 전 시부모님한테도 늘 찬밥 신세였어요. 남편보다 2살이나 많은 데다 친정도 그저 그런 평범한 집안이라 저런 동서와 함께 있는데 시댁에서 예쁘게 봐줄 리가 없었죠. 특히 시어머니가 대놓고 결혼 반대를 심하게 해서 심각하게 파혼을 고민하기도 했었네요. 어디서 저딴 걸 데려왔어? 친정도 못 살지, 나이도 많지, 뭐 하나 예쁘게 봐줄 구석이 없어. 라면서 면박을 주고 사사건건 형님과 비교했어요. 형님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전 고작 2년제 출신이니 학벌 얘기는 물론이고 외모까지도 들먹이는데 정말 유치하더라고요. 전 그냥 평범한 키와 몸무게에 얼굴도 평범했는데 키도 작고 뚱뚱한 데다 춘혈하면서 어찌나 대놓고 비하를 하던지요. 키 160에 몸무게 55kg이고 얼굴도 평생 어디 가서 못생겼단 소린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사람 자괴감 들게 하더라고요. 그냥 저라는 존재 자체가 싫었나 봐요. 그래도 전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했어요.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쯤은 별거 아니라고 여겼죠. 어차피 어느 시댁이든 무조건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심은 통하는 법인데 내가 잘하면 그들도 달라지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상 겪게 된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거든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시어머니는 늘 저만 혼냈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굳은 일은 다 제 차지였어요. 형님은 맏며느리인데도 일은커녕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기며 늘 형님 비위를 맞추려고 전전긍긍했고요. 형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할까봐 시아버지며 시어머님, 아주머님 할 것 없이 절절 매더라고요. 어머님, 저 힘들어요. 그냥 밖에서 나가서 사 먹어요. 어머님, 저 오늘 바빠서 못 가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님, 저 그거 싫어하니까 제가 원하는 걸로 해주세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시부모님들은 항상 그래, 우리 아가 네 말대로 해야지. 누구 말인데 알았으니까 다 네 말대로 하마. 이런 식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남편은 부모님과 형이랑 늘 대립했어요. 전 괜한 분란 일으킬까봐 항상 말렸고요. 시댁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면 저희 손해였거든요. 저도 생각 같아선 시부모님이든 형님네든 부당한 건 다 따지고 싶었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에 막상 그런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참기 힘든 건 저희 친정까지 들먹이며 욕하는 거였는데 저희 친정이 잘 살지 못해서 사업에 도움을 못 준다며 저랑 친정을 늘 싸잡아 비난했어요. 아휴, 내 팔자야. 거지 같은 친정에서 뭘 보고 컸겠어. 그리고 니네 친정은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어?
나이도 많고 하자 많은 딸 보내놓고 사돈 사업에 10원 한 장 안 보태는 게 말이 돼? 다른 집 며느리네 친정들은 얼마나 사돈집한테 잘한다는데 너도 눈이 있으면 네 형님 친정에서 하시는 것 좀 봐. 얼마나 경우 있고 통이 크신지. 남편과 동업하는 시댁 사업이 자금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형님 친정에서 도움을 주시니까 꼭 저희 친정이랑 비교를 하며 욕을 하셨어요. 전 제발 어디서 돈다발이 뚝 떨어져서 시댁이랑 분리해서 나와 우리 사업을 하고 시댁과 연 끊을 날만 꿈꿨죠. 그놈의 돈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나 비쳐먹어 초라하게 만드는 건지 가슴에 한이 맺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와선 곧 형님 생일이니 저보고 시댁에 와서 형님 생일상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식구라고 해봐야 시부모님과 형님네랑 우리 다 해서 6명 뿐이라 못할 것도 없었고 명절이나 생신 제사도 제가 다 도맡아 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일이야 하면 됐지만 대놓고 형님과 차별하고 무시당할 생각을 하니 그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어서 형님 좋아하는 거 위주로 장을 봐서 생일상을 차렸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다 시댁에 모였어요. 형님 선물로 명품은 아니어도 신경 써서 스카프도 사고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시부모님은 형님 옆에 앉아 딸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인간적으로 참 부러웠어요. 부모 잘 만나 많이 배우고 예쁜 데다 부자이기까지 하니 시부모한테 저렇게 사랑받고 대접받는구나 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괜히 평범한 저희 친정이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형님이 갈비찜 하나를 집어 먹더니 갑자기 인상을 확 쓰면서 고기가 왜 이리 질기고 짜? 요새 누가 이렇게 음식을 짜게 먹어? 잡채도 그렇고 음식간을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먹으란 거야? 하면서 음식 타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딱 붙어있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으이그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살림하고 음식하는 것밖에 없는 식충이 주제. 음식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도대체 이걸 먹으라고 한 거야? 일부러 이렇게 짜게 한 거지. 다른 날도 아니고 큰애 생일인데 네가 다 망칠 셈이야? 뭐해? 빨리 가서 새로 만들어 오지 않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번 시댁 모임 때는 형님이 싱겁다고 타박을 해서 이번엔 좀 더 신경 써서 간을 세게 한 건데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로 짠 것도 아니었어요. 다들 맛있게 잘 먹어놓고 형님이 그 소리 했다고 난리를 치니 눈물이 다 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더 이상 못 참고 한마디 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맛있기만 하구만. 왜 자꾸 음식 갖고 트집을 잡으세요? 이 사람이 이거 혼자서 다 준비하느라 며칠을 고생했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질세라 화를 내면서 따지네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내 입에도 짰어. 그 정도 말도 못해? 그랬더니 남편도 지지 않고 따졌어요. 매번 이런 식이니까 그렇지. 일부러 흠잡으려는 것처럼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형님 얼굴이 빨개져서 말하기를 어머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제가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아닌가요? 애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음식 갖고 투정을 부려요. 그럼 직접 만들던가요. 음식 하나 제대로 해본 적 있어요? 형수님은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남편이 든든하게 바른말을 하면서 따져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나서서 남편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하지 못해? 어디 어른 앞에서 형수 생일날 형하고 형수한테 대들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한다고 했는데 간이 좀 셌나 봐요. 다음부턴 잘 맞춰서 할게요. 죄송해요. 라고 사과했더니 남편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사과하냐고 펄쩍 뛰었어요. 갑자기 형님이 제가 선물한 스카프를 뜯더니 아우 촌스러워. 요새 이런 걸 누가 메고 다녀? 이걸 진짜 나보고 하라고 사온 거야? 나 이딴 거 안 하니까 동서나 가져가서 해. 하면서 제 앞으로 던지고는 아버님 어머님 저희 그만 일어날게요. 친정부모님이 생일 선물 사주신다고 백화점 명품관으로 나오라셔서요. 쇼핑하고 부모님이랑 필드 나갈 거예요. 저 안 본 지 오래되셨다고 오늘만이라도 오래 보자시네요. 하면서 아주버님이랑 나갔어요. 시부모님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배웅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랑 저한테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다시는 형님네한테 대들지 말래요. 다시는 그럴 일 없습니다. 이딴 집구석이랑 영 끊을 거니까요. 사업도 다 손 떼고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면서 남편이 제 손 잡아 끌고 나왔어요. 저도 시부모들도 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말도 없는 편이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곤 한동안 힘든 시간이 이어졌어요. 시작한 사업이 자본도 없고 시댁과 같이 일하다가 혼자 하기엔 부족하니 잘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둘 살림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날 오겠지 하면서 버텼고 시댁 인간들 꼴 안 보고 살아서 마음만은 천국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물려주셨던 지방에 별 볼 일 없던 산과 땅에 리조트 사업을 한다는 대기업한테 팔려서 친정집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났거든요. 아직까지도 얼떨떨하고 믿기지 않는 일인데 정말 인생 끝까지 두고 볼 일이더라고요. 제가 늘 시댁에서 구박받는 걸 말 안 해도 눈치로 아셔서 미안해하시던 부모님이 저희한테 크게 떼어주셨어요. 저희는 그걸 발판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어요. 남편의 성실함과 합쳐져서 일이 잘 풀리려고 그랬는지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고요. 업계에서도 소문이 났고 알아주는 업체가 되었어요. 시댁도 같은 업계에 있으니 당연히 알게 됐죠. 자꾸만 시아버지랑 아주버님이 전화를 걸어오는 걸 남편이 안 받고 차단까지 해놨더라고요. 시댁 얘기를 들으니 그새 무슨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었어요. 형님은 바람이 나서 내연남이랑 산다고 집을 나갔고 사업도 안 풀려서 부도 직전이라네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뻔도 했지만 그들의 만행을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라 여겨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 형님 친정에서 어려울 때 사업자금 대주는 걸 바랄 수도 없고 참 곤란하겠더라고요. 그 후에 들려오는 소문은 더 대박이었어요. 형님이 내연남한테 차인 데다 그 내연남 때문에 친정집에도 큰 잘못을 해서 친정 부모님이 안 보려고 하신다고요. 어릴 때부터 세상 물정 모르고 지내다가 친정집에서도 버림받고 여기저기 치이다 오갈 데가 없어졌겠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 산대요. 현실 파악은 제대로 해서 더 이상 자기가 갈 곳이 없던 걸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거길 다시 들어가는 형님이나 그걸 다시 받아주는 시댁이나 도찐 개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 받으려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건가 싶어 받아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닭살이 다 돋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전화기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얼마 후에 제 생일인데 자기가 큰애 시켜서 생일상 준비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와달래요. 그동안 자기네가 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다면서요. 듣는 둥 마는 둥 끊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다음에 연락 오면 자기처럼 받지도 말고 차단해버리래요.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인간들이 정말 미웠지만 우리 신랑 부모님인데 가서 들여다보기는 해야지 싶기도 하고 어렵다는데 도와드려야 하나 싶기도 했죠. 그때까지는요. 신랑이 한사코 말리다 포기하고 따라 나서더라고요. 시댁에 들어서니 시부모랑 형님 내외가 그새 많이 변했더라고요. 마음고생들이 심했는지 얼굴도 다 반쪽들이 된 데다가 살도 많이 빠지고 행색들이 영 초라했어요. 특히 형님은 얼마나 기세가 꺾이고 달라졌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당당하고 싸가지 없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형님을 싸고 돌더니 완전 무리수가 돼버렸네요. 이거 가져오라 저거 가져오라 시키면 네네 하면서 갖다주고 어쩜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사람 일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오랜만이네. 잘 왔어. 우리 아가 생일이라고 특별히 잘 준비했으니까 많이 먹어라. 라고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왔지만 예전 일이 떠올라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뭐라고? 우리 아가? 망하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속으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음식을 형님이 다 준비한 눈치였는데 일부러 흠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찌나 음식이 다 맛이 없던지 손댈 게 하나 없더라고요. 애초에 요리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잘하긴 힘든 노릇이었겠죠. 제가 잘 먹질 않으니 시어머니가 보시다가 형님한테 큰 소리를 치시면서 으휴,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사. 음식도 하나 제대로 못해? 너 때문에 작은 애 생일 다 망치게 생겼잖아. 저딴 걸 어디다 써? 저것 때문에 내 팔자 제대로 꼬였네. 하면서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발끈해서 아니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대드니까 어디서 큰 소리야 지각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것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소리를 치고 분위기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요.
시아버지랑 아주버님이랑 붙어서 싸우는 걸 시어머니랑 형님이 달라붙어 뜯어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 오기 전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사이가 안 좋다 터진 것 같더라고요. 지들끼리 붙어서 싸우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가려는데 남편도 같은 생각인지 그만 가자며 저를 툭 치더라고요. 그 순간 전화기에 벨이 울렸어요. 지난번에 작은 건물 하나를 되도록 빨리 보러 가겠다고 얘기해놓은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어요. 지금 갈 수 있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죠. 어머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어딜 간다는 거니? 아, 보러 갈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맞춰져서요. 얘기들 나누세요. 여보, 그저께 얘기한 거기야. 얼른 가보자.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남편이랑 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애원을 하며 붙잡더라고요. 자기네 사업 도와달라고 하려 했던 모양인데 말도 못 꺼내보고 보내려니 아쉬웠나 봐요. 아가, 우리가 다 잘못했다. 그땐 다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우리한테 둘째네 너희밖에 없어.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잘할 테니 한 번만 봐주고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너희들 그리워서 한동안 밤잠도 제대로 못 잤어. 라며 먹 같은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상대도 안 하고 뒤도 안 보고 나오려는데 형님이 선물을 내밀었어요. 풀어보니 명품 파우치더라고요. 마음만 받을게요. 전 이런 거 안 들어요. 제 취향이 아니라서. 라며 던져주고 나왔어요. 그러곤 또 왜 그런 걸 샀냐고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나서 난리였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얼마나 꼴불견의 진상들인지 정말. 살면서 돈이 다가 아닌데 돈 있으면 아부하고 돈 없으면 무시하고 예전과 조금은 다르겠지라는 마음에 온 건데 참 씁쓸했습니다.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런지요.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란 걸 그 사람들을 보고 제대로 깨달았네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 저도 남편과 나름으로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